안녕하세요. 오늘은 택시와 타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도로에 보면 흰 승합차에 타다라고 적혀있는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온라인상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죠. 이 타다 서비스는 승객이 어플로 승합차와 기사를 동시에 빌리는 서비스입니다. 택시와 비슷하지만 큰 차가 온다는 차이점이 있죠. 서비스 제공 6개월 만에 회원 수가 50만 명을 넘어설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당연히 택시 업계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죠. 택시 업계는 택시 면허도 없으면서 돈을 받고 유상으로 운송 서비스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시장에서 타다가 퇴출되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 타다 서비스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보면은 11인승 이상의 큰 차량, 승합 차량은 차도 빌리고 기사도 동시에 빌릴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 조항을 활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기존 택시는 택시 면허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이 11인승 이상의 경우에는 면허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을 이제 해석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택시업계에서는 당연히 면허가 없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불법, 합법 이런 논쟁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이 타다가 과연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택시보다 20%에서 30% 정도 비싼 타다 서비스를 기꺼이 즐겁게 선택해서 이용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타다 서비스가 기존의 그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말끔히 해소해주고 있기 때문이겠죠. 기존의 택시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택시 기사님들이 승객의 목적지를 확인하고 내가 이 손님을 태울지 말지 결정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나 기사님이 가기 힘든 거리는 승차 거부가 종종 일어났었죠. 근데 타다의 경우는 시스템적으로 승객이 어플로 요청을 하면 기사는 강제 배치가 됩니다. 강제 배차가 되니까 승차 거부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택시에 대한 가장 큰 불만이었던 승차 거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또 이 기사들의 그 승객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서 친절 서비스를 강조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택시 시스템에서 불편을 많이 겪었던 소비자들이 돈을 좀 더 내고라도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거죠. 이 배경에는 소비자들이 지나가는 택시를 내가 손을 흔들어서 잡거나 어플로 택시를 부르는데 그 택시가 내가 돈을 낸 만큼 쾌적한 서비스를 해줄지 편안하게 나를 데려다 줄지 전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어떤 택시가 걸릴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돈을 조금만 더 내면 100% 완벽하게 목적지까지 쾌적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돈을 더 내고라도 충분히 타다를 이용할 유인이 생긴 겁니다. 이런 서비스들, 기존의 택시 시장에서 새로운 그 기회의 창출, 그 기회를 보고 접근했던 여러 시도들이 있었어요. 우버가 그랬죠. 그리고 심야 콜버스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카풀 서비스도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가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그 어떤 것도 시장에서 상용화되지 못했어요. 택시 사업자들이 반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새로운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막는 걸 택했던 거죠. 번번이. 그리고 택시에
기존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택해왔습니다. 그런데 타다의 예에서 보듯이 소비자들은 무엇을 타고 이동할지, 내가 돈을 어디에 지불할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손안에 지금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죠.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우버를 이용할지, 택시를 탈지, 혹은 카풀을 이용할지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가 규제의 발목에 잡힌 사이에 파파, 차차벤, 웨이고 블루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곧 이들도 불법이냐 합법이냐 논란에 휘말리겠지만 계속 이런 서비스들이 시장에 등장한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다양한 이 모빌리티 산업들 중에서 선택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서비스를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소비자들이 대안을 찾고 있다는 거, 이런 점을 시장에 반영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버가 금지된 나라가 몇 없다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써보고 만족했던 그 우버 서비스가 불법입니다. 전 세계가 승차 공유 서비스를 강화하고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 우리만 뒤처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게다가 이 자동차에 대한 개념이 승차 공유 서비스 때문에 바뀌고 있어요. 과거에는 기업에서 만든 자동차를 구입해서 내 차를 내가 탄다,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굳이 내가 자동차를 사지 않아도 내 자동차가 없어도 편하게 이동이 가능해졌어요. 우버, 그랩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은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기존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공유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쓰지 않는 시간에 그 차를 빌려 쓰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던 기업들이 자동차를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팔 것을 고민하지 않아요, 요즘엔. 고민하지 않고 자율주행이나 공유 서비스에 눈을 돌리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군산 GM 공장이 문을 닫았는데 이 GM 공장이 문을 닫은 것도 단순히 우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의 문제라던가 이런 GM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별적인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더 이상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사지 않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기존에 있는 자동차를 더 잘 공유할까? 이런 것들, 자율주행을 해서 있던 차량을 여러 사람이 나눠서 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들이 투자하게 됐다는 것, 이런 점을 반영한 거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시장에 등장하는 거는 굉장히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과거에 택시가 등장하면서 인력거가 사라졌죠. 또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영국에서는 마차가 사라지게 됐고요. 이렇게 혁신 과정에서 도태되고 직업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도 번번이 생깁니다. 지금은 택시를 밀어내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지만 타다 역시 언젠가는 다른 혁신적인 기업, 혁신적인 서비스에 의해서 시장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부작용을 우려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고 새로운 기업이 탄생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소비자 측면에서도 우리 경제 전체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발전한 그 과정을 보면 정부가 어떤 산업, 어떤 기업을 보호해서 그 기업이 육성된 것보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경쟁하고 노력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그것들이 모여서 경제가 발전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택시냐, 타다냐, 공유 서비스냐, 카풀이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업, 서비스 생존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지금 당장 규제로 새로운 경쟁자들을 시장 진입을 막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존의 서비스들, 이 기존의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규제의 보호하에서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뭐 우버, 타다, 카풀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 등장으로 택시 업계가 위태롭겠지만 이 택시 업계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업계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서 전체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장경제의 중심 자유기업원